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중에서도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많은 시스템들에 접근을 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메일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요. 위키 시스템도 있을 거고, 경비 처리하는 시스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몇 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다른 회사들 이렇게 과거에 다녀봤을 때 여러 개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회사도 다녀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모든 시스템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도 다녀봤습니다. 어떤 회사가 더 보안적으로 우수하고 더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해서 이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AWS IAM 101에서 AWS IAM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다시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IAM에서 소문자 A를 쓴 이유는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가 오늘 세션의 주 초점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저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픽에서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대한 계정 관리를 어떻게 AWS IAM 사용자와 통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AWS IAM과 AWS 아마존 EC2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WS IA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도 좀 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에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컨슈머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의 영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AWS 코그니토 서비스가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모와 사용 용도가 엔터프라이즈에 국한된 엔터프라이즈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AM 사용자, AWS IAM 유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용자를 안 써보신 AWS 고객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솔루션으로 통합을 하셨더라도 아마 맨 처음에는 AWS IAM 사용자를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선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최대 5,000 IAM 사용자입니다. 이게 뭐 기준이 제한이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업 내에서 수천 명의 AWS 운영자와 사용자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해당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료되지 않는 자격 증명입니다. 사실 AWS IAM 유저는 패스워드 만료 정책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료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만료되지 않는 자격 증명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수시간 된 이 내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AWS IAM 사용자는 크리덴셜, 패스워드나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통해서 장기간 그 크리덴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AWS IAM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AWS 콘솔에 접근하는 이 화면이 AWS IAM 사용자를 사용하시는 화면이 되겠고요. 아마 이메일 계정으로 AWS 콘솔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사용자들이 있다면 베스트 프랙티스에 의거하여 AWS IAM 유저로 사용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게 AWS IAM 롤입니다. 사실 AWS IAM 유저와 롤의 차이는 극명한 차이는 패스워드가 정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가장 이 둘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WS IAM 롤은 인증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치 스위칭 유저 하듯이 어떤 다른 파트에서 이 사용자 인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권한만 줄 것이다. 이것이 IAM 롤이 되겠고요. 그래서 람다나 EC2 인스턴스의 프로파일처럼 이미 자격 증명은 입증이 된 서비스한테 줄 수 있는 AWS IAM 오브젝트가 AWS IAM 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WS IAM 역할은 타 계정 접근을 위한 용도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마 많은 고객들이 벌써 이 기능을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AWS IAM 자체는
하나의 어카운트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카운트에서 이 AWS IAM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IAM과 롤을 매핑을 함으로써 AWS IAM 유저는 하나의 계정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계정에서는 롤을 사용해서 매핑을 함으로써 사용자 저장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계정 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매뉴얼한 작업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작업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WS IAM 101에서 AWS IAM 유저, 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했고요. 사실 이 부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금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관리는 굉장히 큰 보안 관리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클라우드가 되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안을 할 때 맨 처음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파이어월을 설치해서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해망을 보호하기 위한 게 가장 첫 번째 보안 관리의 업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아이덴티티 관리가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보안 영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전통적으로 우리 회사 사람이냐 아니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HR이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분들이 입사, 퇴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하고 자동화돼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이덴티티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덴티티의 관리 대상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AWS 이외에 사용되는 계정 시스템과 그다음 AWS 콘솔을 위해서 사용되는 AWS IAM의 사용자들, 그다음에 고객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AWS의 서비스지만 별도의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가질 수 있는 AWS 아마존 EC2 서비스에 대해서 계정 관리를 어떻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EC2에 대한 계정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서버리스 또는 코드 디플로이, 그다음에 유저 데이터 또는 빈스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예 EC2에 대한 접근을 트러블 슈팅하는 일이 없으면 접근하지 않도록 고도화하신 고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EC2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서비스를 배포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사용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고객들한테 받습니다. 여러 고객들은 그냥 기존 EC2 유저라는 저희 아마존 릭슨에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를 쓰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각자 개별 유저를 주지만 키는 알아서 관리하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별도의 자동화된 시스템을 서드파티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별도의 관리 없이도 효율적으로 이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WS IAM이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엄청난 스케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AWS 서비스들은 거의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서비스 간에 서로 인증을 요구합니다. 믿는 건 오직 IAM과 STS를 통한 인증값만 믿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커다란 인증 서비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IAM 서비스는 AWS 시그너처 버전 4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데이터에 따라서 서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재현 공격이 발생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 다양한 인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AM 정책, 리소스 정책, 그다음에 컨디셔널에 의한 접근 정책, 액세스 바운더리에 대한 정책들 등 여러 가지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AWS IAM 서비스를 이용하면 EC2를 위한 별도의 계정 시스템을 사용자 관리 시스템을 둘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AWS IAM, AWS의 모든 서비스를 쓰게 되면 클라우드 트레일에 모든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EC2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모든 기록들도 클라우드 트레일 통해서 AWS IAM 서비스를 이용해서 남게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마존 EC2 인스턴스 커넥트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2019년 6월쯤에 처음으로 기능이 나왔고요.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웹브라우저로 접근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구나. 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콘솔뿐만 아니라 CLI, 기존의 SSH, 시큐어 쉘 도구로도 그대로 클라이언트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과 호환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그런 편의성이나 호환성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 EC2 인스턴스 커넥트의 기능입니다. 바로 EC2 인스턴스 커넥트는 60초 동안만 유효한 임시 시큐어 쉘 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이고 관리할 필요도 없는, 시큐어 쉘은 60초마다 사용되는 임의의 키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도 없게끔 되는 이런 보안성도 높이고 관리 수준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EC2에 접근하는 모든 기록들을 남길 수 있고요. 기존 요구사항들은 일부 리눅스 버전하고 그다음에 시큐어 쉘을 위한 네트워크 포트가 열려 있기만 하면 이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C2 커넥트 임시키가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영자가 어떤 인스턴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자기가 이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그 키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임시로 60초 동안만 사용할 키를 임시로 생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EC2 커넥트 서비스에 보내게 되면 EC2 커넥트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EC2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로 키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운영자가 그걸 이용해서 시큐어 쉘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EC2 인스턴스 커넥트의 적용 방법인데 이따가 데모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마존 리눅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이전트를 다 기본 탑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작업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22번 포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추가 작업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기반으로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저희들 서버 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서버 펌의 IP 리스트를 화이트 리스트에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만 필요할 거고 제일 중요한 작업이 바로 옆에 있는 액세스 팔러시입니다. 바로 이 정책을 사용자한테 적용해 줌으로써 그 사용자가 해당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EC2 인스턴스 연결에 대해서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관리자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개발자가 왔는데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는 사용자의 계정을 생성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EC2 유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브라우저 기반으로 접근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사용자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데모를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매뉴얼로 사용자 생성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지금 관리자가 계정을 생성했지만 이 계정 사용자한테 패스워드나 키 값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책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바로 저 액션에 대해서 그 사용자한테 허락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모든 리소스를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소스로 한정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EC2 OS 유저를 IAM 유저의 유저네임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정책이 바로 관리자가 설정하는 거의 모든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한테는 별도의 패스워드나 키를 전달할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데모 유저는 자기 AWS 컨솔에 접근한 다음에 EC2 인스턴스 커넥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접근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EC2 유저가 아니라 IAM 유저하고 동일한 유저로만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바로 그걸 깨닫고 데모 유저 계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브라우저 기반으로 접근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예전처럼 CLI 콘솔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콘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임시 퍼블릭 키를 EC2 인스턴스 커넥트 서비스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키를 임시로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퍼블릭 키를 이렇게 EC2 인스턴스 커넥트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큐어 쉘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전과 동일한 방식인데 불편하죠. 두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CLI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CLI 모듈을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런 원 스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MSSH, Managed Secure Shell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인스턴스 아이디를 입력하면 IP가 아니라 인스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원 스텝으로 이렇게 EC2 인스턴스 커넥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커넥트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방금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매니저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 매니저는 여러 대의 인스턴스를 EC2 인스턴스를 여러분의 계정에서 관리할 때 아마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실 검토하기를 드리는데 람다가 여러분들이 AWS 어떤 자원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건 람다죠. 근데 EC2 인스턴스 내에 어떤 것들을 자동화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AWS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스템 매니저의 기능 중에서도 세션 매니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션 매니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EC2 인스턴스 커넥트의 기능들을 거의 그대로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포트를 전혀 안 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쉘에서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고 그 값을 받는 것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인스턴스인데요. 그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접근 정책을 보시면 22번 포트가 당연히 열려 있어야 시큐어 쉘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시큐어 쉘 포트를 아예 시큐리티 그룹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인스턴스에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EC2 인스턴스 커넥트 기능을 쓰려고 했더니 22번 포트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션 매니저 기능을 사용해서 접근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근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아까 EC2 인스턴스 커넥트 할 때는 내가 어떤 유저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에서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죠. 바로 이것은 IAM 사용자의 SSM 세션 run as라는 태그를 달므로써 이 사용자로 나는 시스템 매니저의 세션 매니저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이 사용자가 한 접근에 대해서 실제로 자세한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션 매니저가 인스턴스 커넥트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커넥트하고 세션 매니저는 이렇게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두 서비스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은 안 드렸지만 방금 전에 정책이나 이런 기능들을 보셨을 때 뭔가 AWS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방금 적용한 정책은 AWS IAM 유저의 팔러시로 적용했는데 내가 만약에 뒤에 설명드렸지만 페더레이션으로 하거나 또는 롤 기반으로 접근할 때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사용하시려면 만약에 페더레이션이나 롤 관련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인스턴스 커넥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방금 드렸던 IAM 기준으로 IAM하고 페더레이션 또는 롤 연동했던 거와 그대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회사 내에 이미 사용자 계정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AWS에서 별도의 IAM 사용자를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방금 AWS IAM의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기존의 회사 계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서 사용자 아이덴티티 매니지와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던 방식이 있었고 그래서 한 10년도 넘은 옛날 웹사이트를 보시면 옐프라는 사이트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메일에 내가 컬렉트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옐프, 옐로우 페이지 서비스인데 지금 보시면 네가 가진 이메일 서비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나한테 넘겨달라.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고 지금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저런 방식으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청하지 않죠. 하지만 요즘에도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로그인할 수 있는, 사인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죠. 페이스북하고 연동을 할 것인가, 카카오톡하고 연동할 것인가, 네이버 계정하고 연동할 것인가 이런 옵션을 두게 되는데 바로 아이덴티티 관련된 부분들이 표준화된 모델로 이제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전문 시스템에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요. SAML 2.0이나 OID 또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 그다음 OAuth 2.0 같은 여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AWS 콘솔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하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만 관리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패스워드 정책으로 다른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용자들이 막 적어놓기도 하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끔 되는 게 이 싱글 사인온 기반의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되겠고요. 그다음 보안 관리자들도 아이덴티티 매니지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면 그거에 대한 보안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어서 보안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우수하죠. 아마 보안 관리의 여러 개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보안을 강화했을 때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토픽이 바로 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AML 2.0 표준을 이용한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AWS의 콘솔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와 서로 신뢰 관계를 사전에 맺어주시기만 하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자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렇게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포털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인증을 하게 됐으면 이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문서를 사용자한테 리턴하고 이 문서를 AWS 콘솔에 AWS 서비스에 제공하면 AWS 콘솔에 싱글 사인온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AWS IAM의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 없고 기존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아이디 패스워드 그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데모 유저라는 직원이 이제는 좀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이직을 했더니 여기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통합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지금 액티브 디렉토리에 사용자를 등록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것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미 다 자동화가 되어 있겠죠. 데모를 위해서 매뉴얼로 지금 사용자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입력했고요. 그다음 이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진지 그룹에 저장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관리자의 행위는 다 끝났습니다. AWS 관련된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죠. 하지만 데모 유저 사용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처음으로 입사를 했으니까 이 회사 어떻게 AWS를 관리하는가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회사의 이메일에 쓰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대로 하시면 여러 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롤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그것을 선택하면 바로 AWS 콘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디는 AWS IAM 유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Federated 로그인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실제로 IAM 사용자에 들어가서 보면 사용자가 아무도 없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IAM 사용자를 서비스용 사용자라든지 그다음에 브레이킹 글래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AWS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상 대책을 위해서 IAM 사용자를 추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증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럼 AWS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지 어떻게 아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SAML 문서에 여러분들의 롤에 대한 ARN, 아마존 리서스 넘버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포털을 프로바이더를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ARN 롤 넘버를 그대로 믿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RN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 이번에 어떤 걸로 들어갈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웹사이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접근 통제, 액세스 매니지먼트.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의를 하고 그래서 그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프로젝트 A를 하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 명세서를 나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A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의를 해서 팔러시를 만듭니다. 근데 프로젝트가 B가 생기고 C가 생기고 수십 개가 생기고 더 큰 회사들은 수백, 수천 개가 생기겠죠. 또는 팀마다도 또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마다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소스는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죠. 이때마다도 계속 그 팔러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굉장히 큰 업무 부담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AWS에서 Attribute는 태그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 리소스는 어떤 리소스야? 프로젝트 A를 위한 리소스입니다. 이 사용자는 무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어? 프로젝트 A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프로젝트 네임이 매칭되는 사용자와 리소스는 접근하게 해줘. 이게 바로 기본적인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의 내용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팔러시가 하나면 됩니다. 롤마다, 프로젝트마다 여러 개를 둘 필요가 없죠. IAM 사용자와 프린서플과 그다음에 리소스에 이것이 맞으면 그냥 제공하면 되는 것이 바로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입니다. 리소스가 늘고 줄고 관계없이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하게 되죠. 바로 이 기능을 Federated 사용자들한테 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세션 태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커넥트 설명드릴 때 IAM 팔러시, IAM 유저의 팔러시를 넣는데 이것들을 세션 태그를 이용해서 넣게 되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AWS 싱글 사인온을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유가 지금 계정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계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게 되면 관리자들이 각각의 계정마다 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사용자한테 매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가 나왔고요. 물론 단순히 AWS의 콘솔과 여러분들의 아이덴티 프로바이더와 연결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과도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과도 싱글 사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엔터프라이즈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WS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왜 이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냐면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 오거나이제이션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AWS 오거나이제이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WS 계정 수가 한 자릿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회사 내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OU별로 관리하듯이 여러분들의 AWS 어카운트를 OU, 오거나이제이션 유닛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포맷에서 스택셋을 여러 어카운트에 동시에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가능하고 싱글 사인온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태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에서 태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안 통제로 중요한 메커니즘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태그에 대한 회사 내의 전략입니다. 어떤 태그를 강제하고 어떤 태그를 접근 통제를 할 것인지 바로 이런 그 태그에 대한 정책도 AWS 오거나이제이션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저희 AWS 파트너와 계약을 해서 AWS 계정을 받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고객들은 AWS 오거나이제이션들을 바로 쓰실 수는 없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AWS 파트너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AWS 싱글 사인온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의 데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WS 싱글 사인온 포탈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AWS 싱글 사인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페더레이션 솔루션이 없더라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DB를 뭘로 할 것인가? 아예 액티브 디렉토리 이런 것도 없이 자체 SSO에 제공하는 디렉토리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AML 프로바이더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추리 형식으로 저희 계정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건데 바로 이게 AWS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그런 추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개의 계정이 추리에 대해서 분리가 되는데 아마 큰 기업의 회사들은 수십 개까지 저런 것들이 증가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 데모 유저한테 5개의 모든 어카운트한테 어드민 권한을 주는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찾고 권한셋을 주고 적용만 하면 바로 실제 계정에 들어가 작업할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AWS 싱글 사인온에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탈로 이제 데모 유저는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여전히 아이디 패스워드는 기업 내에 사용하던 그 메일 패스 계정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접근을 해서 어떤 계정에 어떤 권한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CLI에 대한 부분을 설명 안 드렸는데 CLI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간단히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콘솔에서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AWS CLI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인데 이 부분은 이 옵션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페더레이트 매니지드 AWS
매니지드 AD를 설치하고 포리스트 트러스트를 맺은 다음에 거기에 윈도우즈를 도메인 조인을 하게 되면 기존의 회사 계정으로 윈도우즈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AD에 조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편하게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윈도우즈, 리눅스, 그다음에 AW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AWS 싱글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용자 저장소의 종류 3가지로 나눴고 그거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해 있어서 좀 더 사용자들도 편하고 관리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보안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강연평가 및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